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수사의 종결로 체념할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위법 부당성을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결정에 불복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판단받는 이의신청 절차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논리를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누락된 증거를 보강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31년간 일선 현장에서 사관으로 근무한 검찰 출신 법무사의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선곡적인 의의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법리를 해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의의신청 절차를 살펴본 후 명예훼손의 핵심 쟁점별 입증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송치 결정 및 의의신청 절차의 이해인데요. 첫 번째, 혐의 없음 결정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서 가장 흔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증거 불충분 결정은 범죄 혐의의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낼 만큼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의 성패는 바로 이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고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법률적 의미를 검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신청 절차와 그 법적 효과입니다. 고소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에 해당 경찰 관서장에게 의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는 별도 기간이나 사유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청이 제기되는 순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건은 경찰의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는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 요구, 기소, 불기소 등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는 검사에게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불송치 결정을 뒤집게 한 핵심 전략입니다. 증거 불충분 결정은 결국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검사와 보완 수사 요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적시와 의견 표현인데요. 경찰은 피해자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반박 논리인데요.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어떤 표현이 의견으로 보이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발언이 표면적으로 의견 표명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듣는 이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추단하게 만드는 암시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어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표현이 단순한 가치 판단을 넘어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영역에 속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발언 내용이 증거로 증명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연성의 핵심, 전파 가능성의 입증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변명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 전파 가능성 법리를 통해서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은 판단과 반박 논리인데요. 이 신청 시에는 단순히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넘어서 왜 전파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피해자와 업무상 경쟁 관계에 있거나 평소 회사 내 소문을 옮기기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점, 혹은 해당 정보가 다수 직원의 공동 관심사에서 비밀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전파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허위성과 허위인식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허위성과 피의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허위성의 입증인데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 신청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징계 처분 사실 없음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역시 허위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허위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허위 인식의 입증
입증인데요. 피해자가 진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경우 가장 흔한 방어 수단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여러 간접 정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시에는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없는 소문 수준이었던 점, 피해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공공의 이익의 주장인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한 목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비방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방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문제를 맘카페에 게시한 사안에서 게시글의 주요 동기가 부실급식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가깝다고 보아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청 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나 가해의 의사에 있었음을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신청서에는 표현의 방식과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치중된 점, 정보 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공익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점,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비방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계획이므로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의신청은 경찰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며 검사의 법안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을 통해서 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억울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